그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5차원 영어 학습법이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좀 들어가는 그 시간이 된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그 영어 강의를 쭉 해왔는데, 이번 시간에는 영어를 전공하시고, 우리 대학에서 영어 교수로 계시는 우리 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저한테는 오늘 더 특별한 게 오늘 모실 분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스승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영어를 전공하신 분의 눈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5차원 전면 교육에서 하는 이 영어 학습법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특별히 영어를 더 잘 우리 심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우리 시간이 될 거라서 제가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제가 잠시 여태까지 우리 배웠던 거를 조금 우리 정리하고 우리 교수님을 모셔서 강의를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5차원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이 지식을 얻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어요. 이 지식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 운영 체계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사고 구조를 변화시키는 거고 또 하나는 발성 구조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사고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울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순서가 틀리다는 거예요. 나는 밥을 먹는다 그러지만 미국 사람들은 나는 먹는다 밥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의 변환을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언어의 활용에는 듣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고 구조를 변화시킨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동일한 발음을 낼 수 있는 발성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 그렇게 얘기하죠. 미국 사람들은 마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mother 그러지만 미국 사람들은 mother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난다고요. 중국 사람들은 거기에 더 나가서 네 가지 발음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간간 얘기를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를 마 이렇게 내기도 하고요. 마 이렇게 그 소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성조를 갖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성조에 따라서 서로 뜻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말을 하려면 이런 발성 구조를 잘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 구조를 익히기 위해서는 그냥 사고를 바꿔야 된다 그걸로 안 되는 거고 1대 원리 5소 원칙을 우리가 이해해서 어떤 그 문장의 패턴을 갖고 있고 거기에 내부적으로 어떤 그 부품이 있는가. 그래서 이런 그 5가지의 부품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발성 구조를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3가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외국인이 내는 발음을 내는 것. 그 다음에 강세.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붙여서 쓰는 연음을 이렇게 배워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배운 것들의 정리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언어를 배우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그 좋은 방법을 통해서 언어를 하나 완전히 익혔다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말 잘합니까 못합니까? 네.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은 잘하지만 그 한국말을 갖고 어떤 사람은 품이 있는 말을 쓸 수 있고요. 어떤 똑같은 한국말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품이 없는 말을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한국말을 잘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면요 기분이 좋은 말이 있지만 어떤 때에 뭐예요?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기분 나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는 언어를 잘 익히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요. 그 언어를 어떻게 품위 있게 사용할 수 있냐를 배우는 것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운 그 언어들을 품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만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오늘 제가 우리 선생님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품위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남하고 얘기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해야 될 말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짓이 아니고 참된 말을 할 때 그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 중에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거짓된 말은 남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영어를 갖고 거짓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안 배우니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말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데, 그 참된, 그 진실된 말이요, 아무리 진실된 말이라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가 있어요.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품위 있는 말은요, 진실된 말을 필요할 때 하는 사람이 정말 품위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격려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은요, 남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가 남을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정말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언어의 벽을 넘어서 외국어를 배우지만 적어도 그 언어를 통해서 진실된 말을 필요할 때 격려하는 형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그 말을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이제 계속해서 들으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 강의가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지 않고 참 쉽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쉬운 이유가 있어요. 쉬운 이유는 뭐냐면요, 논리적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뭐 쉽게 말하더라도 논리가 틀려버리면 머릿속에서 막 회로가 엉켜서요, 재미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는 건데, 이 쉽게 말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 얘기를 듣는데 어렵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많이 안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참 품위 있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간결할수록 좋아요. 그렇잖아요. 말이 어떤 문학에서는 만연체다 해서 길게 할 수도 있고 화려하게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들이 간결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문학 작품을 보거나요, 영어 글 같은 것도 보면은요, 길게 늘려 쓴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간결한 언어들이 정말 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품이 있는 언어를 쓸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쉽고 간결하더라도요, 또 한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건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재미있고 쉽고 간결한데 깊이가 없으면 뭐 그건 코미디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말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거나 중국어를 배우거나 무엇을 배우더라도 그 언어의 기술을 넘어서서 그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쓰는 방법들을 배워야 돼요. 하지만 이런 거는 외국어를 배울 때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뭐 할 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을 쓸 때도, 그러니까 언어의 벽을 넘는다는 거는 꼭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 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언어의 벽들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영어를 여태까지 쭉 해오면서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있어서 영어를 잘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영어를 어떻게 쓸 것이고 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품위 있는 언어 생활을 해야 돼요. 그거는 진실된 말을 필요할 때 격려하면서 쓰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언어 생활들을 앞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주 간결하면서 쉽고 그러면서도 깊이 있는 언어 생활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폭을 넓혀가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차원 영어 학습법에서는 저는 언어의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사용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익혀나가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어쨌든 언어 하나를 극복한다는 것도 더 절대절명의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산대학의 안정원 교수입니다. 안정원 교수님은 영어학계에도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고
또 많은 그 영향력을 미치시고 또 많은 연구의 업적이 계신 분이지만 저한테는 그거 못지않게 저의 누구시라고 그랬죠? 네, 저희 스승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정원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스승님 아주 미남이시죠? 네. 오늘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된 심정으로 제가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지금 원도현 박사님이 저를 아주 참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원도현 박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또 제 스승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원 박사님이 5차원 전면 교육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방법을 이렇게 개발했을 때 내가 그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승으로 모시고 직접 내가 참여해가지고 우리 딸하고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 5차원 전면 교육 그 방법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내가 오히려 원 박사 나한테 또 5차원 전면 교육에 관한 한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비기기로 하고 오늘은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우리 원 박사님이 5차원 전면 교육을 이제 실시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어를 이 방법에 의해서 가르치면 어떻게 될 거냐, 국어를 이 방법으로 가르치면 어떻게 되고 수학을 이 방법으로 가르치면 정말 효과가 있느냐, 그런 거를 이제 시도하신 거죠. 역시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을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이 영어 교육을 전공하는 이제 나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그런 그 교육들이 어떤 그 논리적인 근거와 어떤 그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뭐 그런 걸 좀 내가 좀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대개 이제 문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휘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딩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영어를 잘하게 되지 않겠나. 되게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영문과 우리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영어 잘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왜 그런가 하면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원래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냥 무슨 방법으로 가르쳐도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 방법에 관계없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100명이라고 하면 몇 명쯤 되겠어요? 그래서 1명쯤일까요? 2명쯤일까요?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봤잖아요. 그죠?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100점 맞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한두 명이고 나머지는 막 고전을 면치 못하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럼 95%의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뭐 내버려 두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뭐 영어 필요 없는 사람한테 영어 왜 가르치느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도현 박사님은 결국 이 95%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즐겁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가, 이런 거는 그 95%에 속해 본 분들만 압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원 박사님도 영어에 관한 하는, 지금 영어 잘하시지만 아마도 이 95% 쪽에 속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즘 그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이렇게 제시하는 분들을 보면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어를 잘 못했다가 이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좋은 방법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영어 교육을 이렇게 책임 맡고 있는 저로서 상당히 조금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좀 이런 걸 좀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 박사님 이제 그 발음에 대한 얘기를 이제 늘 하시죠.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발음이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뭔가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발음과 영어의 발음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원 박사님은 자꾸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재밌게 이제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음성학적으로 봐도 영어의 모음이죠. vowels, 이 모음들이
우리 모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그냥 아예요. 안 변해요. 자, 보세요. 뭐 이게 좀 시간도 짧은데 내가 너무 오래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 안 변합니다. 그렇죠? 영어는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원사님 이제 우리 설명하실 때 father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father죠.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뭔가 스트레스를 갖다가 모든 실라블에다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천히 하면 어머니 이러고요. 빨리 하면 어머니. 그래도 똑같이 줬어요, 힘을. 근데 영어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어머니가 이제 그 실라블이 3개거든요. 이런 실라블이 3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 어느 한 군데에다 힘을 준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스트레스를 하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는데, 이 스트레스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나 하면, 우리 원 박사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지금. 어머니. 그 두 번째 있으면, 머니. 이렇게 발음하면 여러분이 영어를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발음할 때, 워터, 그러면 여러분 영어 발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터 그러면 워에 힘이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워에 있거든요. 그러면 터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water. 그러면 그게 영어예요. 그게 무슨 본토 발음이 아니고 무슨 내가 무슨 특별히 본토 발음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힘주고 힘 빼면 돼요. 그러면 그냥 본토 발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water. 예. 근데 water 그러면은 한국말 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father도 마찬가지죠. father가 아니라 father. 그러니까 fa에다 힘 줬죠. 그 다음에 힘 빼야 되죠. father. 한번 해보세요. father. 그렇죠. 그렇게 하면 영어를 제대로 하신 거고 father. 그럼 영어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boy, boy 이런 거 하는데 boy도 마찬가지죠. boy에 가서 힘 주고 그다음에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boy 이렇게 해야 되는데 boy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아주 재미있게 그걸 이제 원 박사님이 이제 그걸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 할 때 내가 아까 어머니 얘기했지만은 니에 가서 힘이 있으면요. 어머는 거의 들리지도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영어다. 그런 걸 상당히 잘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대 그 원리와 이제 큰 원리 하나 하고 이제 5개 이제 소원리를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정말 언어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냐. 저는 분명히 믿거니와, 문법은 쉽습니다. 어떻게 쉽나 하면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을 정도로 문법 자체는 쉽게 만들어졌어요.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지금 모든 문법책을 보면 엄청나게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3살짜리 어린아이를 한번 보세요. 못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걔들이 모자라는 거는 어휘가 모자라는 거예요. 어휘가 모자라요. 미국 아이들도 이 3살짜리들이 뭘 못하냐면 조동사 같은 거 잘 못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가정법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문법은 다 할 줄 알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문법이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원더인 박사님이 문법이 쉽다고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그 문법을 어렵게 공부하신 분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네. 나는 죽어라 공부했는데 안 됐는데 자꾸 쉽다 그러고 1대 원리밖에 없고는 5개의 소원칙 가지고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은 참 어떻게 해서 발견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이 언어학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늘 이 문법을 지금 쉽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문법이 이렇습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문법 오늘 딱 배워가면은 자, 첫 번째입니다. 1번. 첫 번째 문법은 이런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모든 삼라만상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A, B, C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명사라 그러죠. 뭐 이게 대명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테이블, 뭐 글라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언어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 ABC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ABC를 여러분 몇 개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몇 개 알고 있으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몇 개쯤 알고 있어요? 한 10,000개? ABC 몇 개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닌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좀 밑에서부터 올라가 볼까요? 예, ABC 2,000개는 알고 있겠죠? 2,000개. 공부했죠? 예, 2,000개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옛날에 영어 배우기 전입니다. 영어 배우기 전에 제가 조사를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500개의 영어 단어를 알고 있어요. 영어 하나도 안 배웠는데. 뭐, 어가 아니고 한번 우리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자, 택시 다 알죠? 네. 엘리베이터 알죠? 네. 글라스도 알죠? 네. 뭐, 와치도 알죠? 네. 뭐, 굉장히 많아요. 디스켓트 알죠? 네. 아이스크림 알죠? 뭐, 그것뿐이에요. 별거 다. 디스켓트 이런 거 아니야. 모니터. 이런 것도 알고. 마우스 이런 것도 알고요. 이게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다 알아요.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오비 베어즈 이런 것도 알아요. 복수로 알고 있어요. 롯데 자이언츠. 자이언트가 아니라 자이언츠 하는 복수까지도 알고 있어요. 이런 걸 갖다 쭉 조사를 해보니까 한 500개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500개 말고 얼마나 영어 단어 많이 외웠어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영어 단어가 2,000개는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합시다. 2,000개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2,000개를 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어요. 회화를 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어떤 이 미국 사람을 혹은 뭐 영국 사람을 내가 점심에 초대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나 하면은 그분 앞에 딱 서서 지금 생각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던가 눈을 뭐 까뒤집고 위를 쳐다보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생각합니다. would you like to have 거기까지 나갔어요. lunch. 런치? 더 런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냥 런치인가? 런치인가? 더 런치인가? 이러고 있습니다. 뭐, with me. 에이, 해보자! 하고 보니까 이 사람 사라졌다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어가 안 나온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럼 영어를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냥 ABC만 가지고 우리가 영어 한번 해볼게요. 내가 점심 초대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 보고 말합니다. 런치? 그거 못 알아듣는 미국 사람 좀 데리고 오세요. 아주 간결하게 하는 게 점잖은 거예요. would you kindly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런치? 그럼 그 사람이 오케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코리안? 그게 무슨 말이에요? Japanese? Chinese? 뭐예요? 너 한국 음식 먹을래? 일본 음식 먹을래? 중국 음식 먹을래? 그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코리안? 그러면 가는 거예요. Go?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2,000개의 명사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2,000개 이상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누가 하나 하면은 베이비들이 그렇게 해요.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이 베이비 뭐 나가지고 길러보시면 금방 알지만 아이들이 마미 예를 들어 엄마 한다. 이 엄마가 엄마 I need you 이런 말도 되고요. 엄마 you are there 이런 말도 되고요. 엄마란 말이 무한한 표현입니다. 엄마 밀크 주세요 그런 것도 되고요. 이 엄마라고 하는 명사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2,000개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이제 겁낼 거 하나도 없죠. 누가 can you speak English? 그러면 yes I can. 2,000개 가지고 영어 하면 돼요. 그냥 지금이라도 나 점심 초청하려면 얼마인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또 뭐 뉴욕에 뭐 미국에 가서 지금 내가 뉴욕에 가고 싶은데 걱정할 거 없어요. 가가지고 뉴욕 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어가 안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거기 가가지고 눈을 또 교수가 그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눈을 뒤집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would you like to 뭐 give me a ticket from here to New York?
무슨 그런 영어를 하려고 그래요? 그냥 가가지고 뉴욕. 그러면 그 사람이 뭐 when? tomorrow? 8 o'clock? 그럼 됐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ABC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문법이 나옵니다. 두 번째 문법이 나오는데 아주 간단한 문법이 세 가지가 지금 나옵니다. 이거를 서술어에 대한 문법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원도현 박사님이 이것을 요거 하나는 빼고 이것이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요거 하나만 조금 예외입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처음에 B 하고 내가 그냥 표현을 찍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B 찍 이게 뭔가 하면 이 B 찍 하면 찍 위에 A가 오든지 B가 오든지 C가 오면은 이것은 완전한 문장이 된다. 그런 규칙입니다. 이게 모든 언어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규칙입니다. 전 세계 언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영어만 무슨 그 한국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B는 뭔가 beautiful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B예요. beautiful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뭐 제가 여러분들 알아들으라고 beautiful 그랬고요. 사실은 beautiful 이런 거지만 예,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자, 이 beautiful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A가 오든지 B가 오든지 C가 오면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형용사를 몇 개쯤 알고 있을까요? 200개는 알고 있겠죠? 사실은 더 알고 있어요. 이거를 알려면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책 이렇게 뒤에 보면은 단어가 쭉 나와 있거든요. 쭉 보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저 형용사가 있나? 줄줄줄 내려갈 거예요. 나 이것도 안다, 이것도 안다. 200개를 안다고 합시다. 200개. 형용사 200개를 알면은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제 기적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2000개 알고 있죠? 2000개 곱하기 200개. 그럼 몇 개의 문장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계산하는 사람,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무한대의 문장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한대예요. 저거. 형용사 200개만 알면 여러분이 못할 말이 없어요. 못할 말이 뭐가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싶어요? Beautiful. Korea, beautiful. Korea, great. Korea, wonderful. 뭐 더 할 말 있어요? Korea, peaceful. 형용사 그냥 갖다 붙이면 되죠. 거기 is가 들어가는 거 정도는 그거는 다 누구든지 아는 거고요. is 안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원도면 봐서 소원칙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 이제 형용사가 오면은 뭐 비동사를 집어넣어라 이러는데 그거 빼도 상관없어요. 그거 다 알아들어요. You beautiful. 그럼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You is beautiful. 그래도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저걸 갖다가 우리가 200개 정도의 형용사만 알면은 거기다 2000개의 우리가 명사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영어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막 못한다 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럼 요거는 뭐냐? 요거는 자동사라는 거예요. 자동사는 저기 찍은 거에다 A나 B나 C가 오면은 무슨 말이든지 다 그냥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어 동사 가지고 다 되는 거죠. 자, walk. 예, 저 걷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I walk. You walk. 뭐 he, she walks.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문장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동사를 여러분이 몇 개쯤 알고 있을까요? 뭐 지금 해봐라 그러면 또 잘 안 되겠지만 내가 자동사 리스트를 쭉 해놓고 여러분들 보고서는 이 중에서 몇 개나 아나 체크해봐라 그러면은 200개는 알아요. 뭐 응 할 거 없어요. I go, you go 이런 거 다 그 자동사예요. I go, you go, everybody goes. 철학적인 말이죠.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모든 사람이 간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자동사는 되게 철학적인 표현을 할 때 많이 써요. I die, you die, everybody dies. 엄청 엄숙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죠. 이런 거. 자,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이 200개를 안다면 역시 보세요. 뭐 나 수학 계산만 하기로 와서 산수 계산입니다. 2000개 곱하기 200개의 문장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사 200개만 여러분이 열심히 연습하시면은 원 박사님 이론에 의해서 그러면 못할 말 뭐 있어요? 나에 대해서 못할 말 뭐가 있어? 급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거 얘기할게요. 이거는 love예요, love. love는 타동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타동사다, 자동사다 이런 말 생각하지 말고
타동사란 말 설명하려면 무지무지하게 복잡해요. 이거는 뭔가 하면 이게 두 개가 와야 돼요. A하고 B하고 와야만 이 동사가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I love you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I you lov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또 저 필리핀의 따갈로그 말은 love I you 이렇게 말해요. 이 세계 3,300개 언어가 있지만 다 분석해 보면은 세 종류밖에 없어요. love I you 하는 거하고 I love you 하는 거하고 I you love 하는 거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영어가 뭐가 어려워요? 쉽죠.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 써야 하죠. 근데 원 박사님이 참 요걸 재밌게 말씀하셨어요. 요걸 딱 빼버렸어요. 요 빼버리고 이제 좀 쉽게 하시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주어 동사로 돼 있고 요거는 뭔가 하면 궁금증이다 그랬어요. 너무 재밌게 붙인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 우리는 목적어라고 붙였는데, 예, 영문학자들이 목적어라는 말이 도대체 뭐의 목적이에요? 뭐의 목적이에요? 그거 아는 선생님들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목적어, 그러면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뭐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원 박사님 정말 궁금증이다. 하여튼 궁금하는 거 있죠? 그래. 왜? I love 이랬거든요. 그 궁금하잖아요. 이 중에서 내가 누굴 러브 하는지. 궁금하다만. 그 궁금하니까 말하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말하세요 하니까 you 하고 말해요. 그게 바로 뭐 목적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궁금증이란 말은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I love you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타동사는 여러분들이 제법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400개 알고 있어요. 저 조사해 보세요. 집에 가서. 그러면 이거는 내 수학이 복잡합니다. 이거 복잡합니다. 곱하기 자, 몇 문장 되겠어요? 2000 곱하기 400 곱하기 2000 하면은 정답은 이거예요. 무한대. 여러분은 요 규칙만 알고 있으면 무한대로 영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왜 못하느냐? 못하는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문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문법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and, or, but, not.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길게 영어를 하는 거예요. 길게 한국말 하는 거예요. 자, and잖아요. I love you and you love me. 됐죠? I love you but you don't love me. 됐죠? I love you or you love me. 뭐 다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not. 이 부정문 not를 넣으면은 이 모든 문장에다가 not만 넣으면은 여러분이 엄청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I love you, I don't love you. I walk, I don't walk. 그죠? 뭐 됐잖아요, 이제.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거 없다. 그게 바로 일대 원리의 5개의 소원리라는 거예요. 그 소원리에 보면 조금 복잡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영어 문법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원 박사님은 이제 언어학 공부는 안 하셨는데 이런 거를 아마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걸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에게 지금 5차원 전면 교육에 의한 영어 교육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못할 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당장 영어 잘하는 사람들. 그런데 왜 우리가 영어를 못한다 그러느냐. 이게 참 난 너무 신비스러운 일이라 이게. Can you speak English? 그러면 전부 No English 이러던가 아니면은 뭐 a little 우리 영문과 뭐 4학년 학생들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Can you speak English? A little. 그 왜 a little이라고 하느냐? 난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걸 찾는데 30년 걸려 30년. 이걸 찾는데 30년. 이제 대답을 내가 찾았어요. 이거 왜 그러느냐? 바로 요거 때문에 좀 크게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no English 혹은 a little이라고 하는 말은 저걸 만들려면 잘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저걸 만들려면. 저 복문은 엄청 골치 아파요. 거기 이제 종속절이 있고 주절이 있어요. 그럼 종속절하고 주절 사이에 뭘 맞출 게 많아. 성수, 격을 맞춰야 되고 시제를 일치시켜야 되고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럼 맨날 요거 때문에 그냥 뭐 100점 못 받고 그냥 50점, 60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못 맞춰가지고. 이 복문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복문은 아까 우리 원 박사님이 간결하게 말하는 게 좋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Do you love me? 그러면 Yes, I love you.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Do you love me? 그러면 If 하고 뭘 붙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문이거든요. If you give me much money, then I will love you.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을 붙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복문이라 그러는데, 이 복문을 맞추는, 이 정석절과 이 주절 사이에 이걸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껏 다 맞추는 공부를 했어요. 이번에 맞추면 안 돼. 맞추면 틀려요, 또. 일치시키면 그걸 가정법이라고요. 가정법은 맞추면 틀려요, 또.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우리가 공부하면 죽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게 중학교 1학년들이,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공부를 시작하지만 옛날에 중학교 1학년부터 할 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95%가 I love English. 근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90%가 I hate English. 이게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슬픈 기적이지만 그 이유는 1학년에서는 단문만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험 문제 볼 게 없어요. 보면 100점이야. 근데 2학년에 딱 들어가면은 복문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고3 가면은 뭐 복문으로 떡칠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 문제는 복문을 물어봐요. 복문을 물어봐야 60명 학생 중에 1등부터 60등이 나와요. 복문을 안 물어보면은 전부 다 100점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1등에서부터 60등까지 갈라야 되니까 이 복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문에 기가 막힌 예를 하나 들을게요. 우리나라에서 인류대학 나오신 분이고 인류대학을 1등으로 졸업하신 분인데 대통령상 받으시고 이런 분인데 그분한테 우리가 이제 펜스테이트에서 제가 이제 그 테스터, 그러니까 이제 테스팅 하는 그걸 이제 했는데 우리 미국 친구가 물어봤어요. What's your name?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예요. What's your name? 하니까 이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단 말이에요. What's your name에 왜 고민을 해요, 도대체? 그래서, 이 양반이 못 알아들었나 보다. 그래서, next question 하니까, 좀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훌륭한 영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들을까 몰라, 내가. Whenever I am asked this kind of question, I am confused because I don't know whether I should say 정헌안 or 안정헌. 엄청난 대답이에요, 이거.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복문 덩어리입니다. 인류대학을 1등으로 졸업하신 분이죠. 이렇게 영어를 해야만 영어를 잘한다. 100점을 맞는 거예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What's your name? 그랬을 때, My name is 정헌안. 이러면, 무언가 그는 60명 중에 60등 하는 애가 대답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당혹감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내가 안정헌이라고 대답해야 될지 정헌안이라고 대답해야 될지 그거를 내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굉장하죠? 굉장하죠? 뭐가 굉장해요? 그런 영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어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영어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95%의 사람들은 그런 영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원더맨 박사님의 그 방법은 이런 복문까지도 한국어의 구조를 가지고 다시 영어 구조로다가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영어 구조 그냥 그대로 연습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문장들도 짧게 줄여놓으면은 여러분이 다 해요. 그 번역 다 합니다. 근데 길게 해놓으면 못하거든요. 오등은 자의 아조선의 독립국임과 아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거 번역하라 그러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언한다. I declare. 그것을 that. 우리가, 독립국이다. We are independent. 우리가 자유민이다. We are free. 그럼 됐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방법도요. 여러분 잘 알죠? 그거 understanding is not learning. 이게 듣고 나서 참 좋다. 참 깊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understanding is not learning. doing is learning. doing.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책을 사가지고서도 이렇게 그냥 사놓는 사람 많거든요. 사놓지 말고 doing. If you do it day by day,
then you can speak good English. You can write good English. 여러분은 아주 훌륭한 영어를 배울 수 있다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으셨죠? 네. 제가 다음부터는 강의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안 교수님 말씀하신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그 언어를 하면서 가장 우리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언어는 쉬운데 못해서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너무 이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을 안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때요? 워낙 안 되니까요. 이리도 굴르고 저리도 굴르고 안 교수님 말씀대로 눈도 어떻게 돼요? 그렇죠. 위로 올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고민하다가 대다수 안 돼요, 사실은요. 하지만 고민하다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요. 이걸 같이 나누고 싶거든요. 제가 이 영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이렇게 구태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 사랑 때문에 했어요. 뭐냐면 내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못하는데 실제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고민하다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오늘 제가 참 또 놀라운 걸 또 하나 배웠습니다. 여러 번 제가 우리 안 교수님한테 이렇게 들었지만 이 복문이라는 문제요. 아주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제가 사실 다른 얘기를 준비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안 교수님 말씀에 연결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대로 언어는 간결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단문으로 시작해서 단문으로 끝나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또 특별한 이제 저기들 통해서 이제 복문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복문을 나중에 배우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다 배우지만 초기에 영어를 익힐 때까지는 뭐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단문을 사용하자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기 문장을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세상의 것들은 항상 바뀌고 있다. 물건들은 같은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어떤 것들은 빨리 바뀐다. 다른 것들은 늦게 바뀐다. 기후의 변화가 가장 좋은 예이다. 쭉 나가세요. 만일 그들이 건조한 날들을 많이 가지면 사람들은 비를 원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요. 쉽게 한국말을 갖고 영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보다 해보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하지만요. 영어 문장을 보면요. 너무너무 간단한 건데 못한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면요. 첫째는 아까 그대로 영어식으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걸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한국말들이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뀌고 어떤 것도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깊이 있는 얘기들이라고요. 이런 거를 영어로 표현할 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건 그럼 things 그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바뀌는 건 뭡니까? change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things change예요. 그 나머지는요. 전부 변들이 붙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는 things인데 어디예요? 세상에는 in the world. 전번에 배웠죠. 영어는 앞에서 수식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수식한다 했어요? 뒤에서. 그러니까 things in the world. 그 다음에 뭐 change가 are always changing 하면 뭐 지금 하고 있다는 그 과정인데 뭐 그건 그냥 things change예요. 그 다음에 things do not stay the same. 이것은 한 군데 머무르지 않는다. things, not stay, 머무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same, 같은 곳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라고요. 근데 이제 순서는 틀리죠. 우리는 어떤 것들은 같은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는 모든 것들이 머무른다. 어떻게 머무르지 않는다? 같은 곳에. 이렇게 순서는 틀리지만 어쨌든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빨리 바뀐다. 그래서 some things 바뀐다. change. 뭐 빨리니까 fast. 늦게 바뀌는 건 어떻게 해요? fast가 아니라 slowly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후가 변화에 가장 좋은 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간단한 거예요. 기후는 예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예예요? 변화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weather, example, 뭐예요? 하나의 예라는 거예요. 뭐예요? change, of change 하면은 변화의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한국말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간의 순서의 변화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씩의 그 언어들의 변화들이에요. 그 언어들의 변화는 뭐냐면요. 단어가 있으면 다행인데 단어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만들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화, change 하면 변화인데 변화의 그렇게 필요한가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of change 이런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요. The weather different. 기후가 다르다. 그러면 아까 우리 안 교수님 말씀하신 건 그런 그대로네요. weather, 기후가 있고 different는 다르다. 형용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용사 무조건 붙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삼소원 측에서 이제 영어에 격식에 맞추려면 형용사는 앞에 뭐만 붙이면 되냐면 비동사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the weather is different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복문을 우리가 나중에 배워야 되지만 복문 없이도 모든 것을 다 표현했다는 것이 바로 저 증거예요. 복문이 없이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 통해서 영어를 완전히 익히고 이런 복문에 익숙해진 다음에 이런 단문들이죠. 저런 것들이요. 단문에 익숙한 다음에 뭘 배우면 될까요? 네, 복문을 배우면 되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아주 좋은 저한테 경험이 이거였어요. 영어를 완전히 익힌 다음에 영어를 사용하려고 그러는 사람 중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영어를 완전히 익히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미 그것을 부족하더라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영어를 잘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걸 갖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듣고 보니까 부족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ABC 2000개. beautiful 같은 형용사 200개. 자동사 200개. 타동사 400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증거는요. 여러분들 중학교 단어집을 갖고요. 아는 거 모르는 거 동그라미를 치면요. 이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쉽게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길들을 다 같이 마련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참석해 주신 안 교수님에게 다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